안녕하세요. 여기는 김포공항 국내선 정사고요. 오늘은 에어부산의 에어버스 320 항공기를 타고 부산까지 간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에어부산의 부산 김포 간 노선은 에어부산의 국내선 최대 주력 노선이고요. 2025년 10월 현재 하루에 10번 왕복하는 스케줄을 운항하고 있어요. 한때는 에어부산이 3060 스케줄이라 해가지고 4시 정각에 부산에서 출발, 4시 30분에 김포에서 출발하는 3060 스케줄을 운항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3060 스케줄은 운항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한 대 정도는 운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도 아니라 하루에 4, 5편 정도밖에 운항을 안 했었어요. 그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391편 호텔리마 7763 항공기가 화재로 전손되면서 항공기의 대수가 좀 부족해지고 3일 네오 항공기들도 그라운딩이 된 항공기들이 좀 생기면서 좀 일정이 꼬여가지고 국내선에서 항공기 편수를 좀 줄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에어부산이 321 항공기를 한 대 받아오면서 조금 해소가 되어서 부산 김포 간 노선을 하루에 10편 운항하는 걸로 다시 증편이 되었어요. 당장 이거 녹음하고 있는 다음날도 에어부산 타고 제주로 가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럼 무빙워크를 따라서 오늘의 게이트인 20번 게이트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8817편 지연이 떠 있네요. 이게 지연된 이유를 김해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승무원께서 안내방송을 하시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 이유가 군사적인 훈련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군사훈련이 그 다음날 있었던 김해공항의 블랙이글스 에어쇼를 연습하기 위한 그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있었던 에어쇼를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안 가도 별거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영상들이랑 사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가까이서 민항기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간 게 되게 후회가 됩니다. 그날 대한항공이 보잉 777-300ER 그 프리미엄석이 장착된 항공기가 김해공항에서 테스트 비행을 했는데 그것도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한참을 걸어서 오늘의 게이트인 가장 끝쪽, 가장 북쪽에 있는 20번 게이트에 왔고요. 아직까지 오늘 탑승한 항공기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해공항의 군사적인 훈련 이후로 20분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8817편 원래 출발은 2시 정각이었는데 2시 20분 20분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그러면 잠깐 오늘 구매한 티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티켓을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공식 앱에서 48,660원이라는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일에 주중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앞쪽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일라이언스 특별도장 항공기가 보이네요. 이제 내년쯤이면 보지 못하게 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330-300.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도 국제선에서 꼭 한번 타봐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그리고 제가 또 조만간 타게 될 항공사죠. 파라타 항공이에요. 파라타 항공 A330-200 항공기, 호텔리마 8709 항공기고요. 저 항공기를 그대로 탈 겁니다. 자리는 가장 앞쪽에 21 알파 좌석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 컴포트 플러스라고 약간 프리미엄 이코노미 같은 느낌의 좌석인데 비행기 티켓 값이 15,000원인데 좌석 지정이 17,000원인 아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저것 찍고 조금 놀다 보니까 오늘 탑승한 항공기인 에어부산의 A320 항공기가 게이트에 들어왔고요. 등록번호는 호텔리마 8309. 에어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320 항공기 중에서는 기령이 좀 젊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13년의 기령을 보여주고 있는 항공기예요. 현재 에어부산은 A320-200 항공기를 총 6대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에어버스 320-200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에어버스 320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에어로 K 항공이에요. 에어부산은 한때 A320도 많이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기단을 좀 줄였고 주력 기단은 A321 네오로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네어로 흡수돼도 321 네오가 주력을 이룰 것 같아요. 자, 이것저것 보는 사이에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포공항이 20번 게이트. 브릿지가 엄청나게 긴 게 특징인 20번 게이트예요. 가장 끝쪽에 있는 게이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항공기는 항상 기장님이 타고 있는 왼쪽으로 탑승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브릿지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걸어도 끝이 없는 20번 게이트. 저번에 20번 게이트로 처음 내렸을 때 뭔 놈의 브릿지가 이렇게 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탑승할 때 경험해봐도 정말 긴 거는 변함이 없네요. 이날이 9월 11일이었는데 되게 더웠던 기억은 납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묵혀진 영상이네요. 이렇게 랜딩기어 덮개에 309, 8309 항공기인 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 푸시백을 담당해줄 토잉카가 붙여지고 있네요. 이 토잉카는 항공기 랜딩기어를 들어서 뒤로 밀어주는 형식의 토잉카네요. 되게 힘이 좋은 토잉카입니다. 저 토잉카 한 대 한 대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항공기에 붙여지는 장비들은 돈이 장난 아니네요. 자, 기내로 들어왔고요. 33배열을 갖추고 있고 좌석은 180석을 장착하고 있어요. 일부 에어부산의 A320 항공기가 옛날에 162석을 장착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180석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창가 자리라서 화장실에 빨리 왔고요. 옆쪽에는 변기 커버 칸은 있는데 변기 커버가 들어있진 않고 기저귀 교체하는 기저귀 교환대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돌리면 잘 나옵니다. 수압이 그렇게 세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수압을 보여줘요. 자, 오늘 제 자리로 왔고요. 좌석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좁았던 기억은 나요. 되게 좁았어요. 180석이 장착된 에어부산의 320-200. 테이블은 몸쪽으로 당겨지는 슬라이딩 타입을 채택하고 있고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몸쪽으로 당겨지고. 에어부산의 거의 모든 항공기들은 슬라이딩 타입의 테이블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좌석도 좁아 죽겠는데 왜 슬라이딩 타입을 채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에어부산의 A320-200 기내 안전 안내서로 오늘 기종 인증을 한번 해주고요. 부산까지 날아가 보도록 할게요. 기내 잡지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던 잡지들이고 너무 자주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내용들이 바뀌지가 않아서 기내 잡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먹 하나가 세로 가로로도 들어가지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좁은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28에서 27인치 정도 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좁은 좌석 간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에어부산에도 320-200 항공기들이 다 180석을 장착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항공기별로 시트 타입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77번대 항공기들은 시트가 되게 얇고 83번대 항공기들은 시트가 두꺼워서 좌석 간격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에어벤트에서 바람은 잘 나오고요. 독서등도 잘 켜지긴 잘 켜집니다. 에어버스의 특징이죠. 이렇게 서서히 켜졌다가 서서히 꺼지는 독서등. 각 좌석별로 포켓에 있는 구성품들을 살펴보면 위생봉투가 이렇게 에어부산의 로고가 박혀있는 파란색 위생봉투가 하나 들어있고요. 에어부산의 기내 면세품 잡지인 플라이 앤 바이, 여기에는 승무원분들의 후기와 추천하는 상품들도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향지와 연계된 상품들을 소개하는 플라이 앤 펀, 에어부산의 기내 잡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대한항공의 모닝캄 잡지 정도, 약간 하위 호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약 25분 정도 지연을 먹고 출발을 합니다. 오늘 이륙 활주로가 또 14번이라 가지고 활주로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륙 준비를 다 마치고 활주로를 향해서 이동 중에 있고요. 활주로 끝단에 거의 다 와서 찍은 영상이고요. 대한항공의 대표 똥차이죠. 737-900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네요. 저 항공기가 이륙하고 나면 저희 항공기도 이제 이륙할 것 같네요. 자, 활주로를 달려서 똥차는 날아오르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제 우리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 사인도 올리고 출발하네요. 자, 그러면 이륙하는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저기 대한항공의 신도색에 적용된 787-10 항공기가 착륙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활주로에 라인업하고 이륙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어부산의 A320-200 호텔리마 8309 항공기.
자,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을 했고요. 이제 부산까지 약 45분 정도의 비행을 이어나갈 겁니다. 아래쪽으로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정말 크고 넓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건물들이 정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부산은 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부산은 군데군데 듬성듬성 비어있는 곳도 많은데 서울은 정말 꽉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하늘에서 봤을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납니다. 다른 항공기가 위쪽으로 지나가고 있는지 잠깐 상승을 멈췄는데 그때 저희 창가 쪽으로 롯데타워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롯데타워를 보니까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생각이 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다가 12연패를 내리받고 올해 야구를 거의 10년째 보고 있는데 이렇게 허탈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12연패 할 때쯤 되니까. 보통 이제 순서가 화가 났다가 실성해서 웃다가 그쯤에서 보통 끝나는데 이번에는 웃다가 그 다음 단계인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잡소리는 때려치우고 이제 항공기 순항하러 들어갑니다. 안전벨트 사인도 꺼졌네요. 근데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 하강하고 착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중간에 한 20분 정도 잠이 들어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항공기 날개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하강을 하고 있고요. 국내선답게 금방금방 내려갑니다. 이 땅바닥의 지형을 봤을 때는 부산 근처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익숙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서울 부산 간 노선을 너무 많이 타서 그런지 대충 선회하는 각도만 봐도 조금 있으면 창원을 통과하고 부산으로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보이네요. 플라이트 레이더의 항로가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바로 안전벨트 사인 울리고요. 1000피트 아래로 내려왔다고 기장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그리고 바로 부산 신항을 통과합니다. 하늘에서 본 부산 신항 그리고 창원 진해 용원 지역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가덕도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이 근방을 지날 때는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흔들렸습니다. 이 부분을 지날 때. 신항에서 나가는 배도 보이네요. 자, 이제 항공기가 좌측으로 선회하면서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번 선회하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선회해서 김해공항 활주로 방향을 맞추고 착륙을 할 것 같네요. 착륙하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착륙하는 영상이라 해봤자 김해는 뭐 찍을 것도 없기 때문에 대충 접근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하기하는 영상 그리고 후기는 지금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탑승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편하게 잘 자면서 왔고요. 48,000원이라는 그렇게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가격에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 좌석 간격이 좀 좁다는 거. 근데 뭐 이거는 LCC라서 감수하고 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같은 동일 기종의 같은 항공사인데 좌석 간격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아쉽다기보다는 약간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복불복만 잘 걸리면 장거리도 그렇게 힘들진 않게 갔다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좀 이렇게 좌석이 두꺼운 항공기는 무릎 간에 레그룸이 좀 좁긴 해도 좀 허리가 편하고 엉덩이 쿠션감이 좋아서 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항공기별로 또 사람별로 케바케, 사바사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좀 흔들렸던 난기류가 좀 있었던 접근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하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전벨트 착용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안전벨트를 계속 매주시고 도착 후 선반을 열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하기하면서 간단한 오늘의 탑승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주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 항공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